1942년 5월 8일 오전 일본 항모 즈이카쿠와 미국 항모 요크타운은 상대편의 공격 피해를 거의 안 받고 있었지만 쇼카쿠와 렉싱턴은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렉싱턴은 일본 뇌격기들 공격을 다 잘 피하고 마지막 두 대를 못 피해서 어뢰 두 개가 좌연 쪽의 명중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뇌격기들에 이어 이제는 일본 급강하 폭격기들의 공격이 이어질 차례인데요. 전체 공격대 및 급강하 폭격대의 지휘를 맡은 타카하시 가쿠이치 소자는 쇼카쿠 폭격기 19대를 렉싱턴에, 즈이카쿠 폭격기 14대를 요크타운에 할당합니다. 상공에서 호위하는 제로 전투기 때문에 미군 전투기는 강하 전에 일본 폭격기를 요격 못하고 이 33대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전부 폭탄을 투하하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의 급강하 폭격기는 보통 18,000피트, 약 5,486m 상공에서 순항하다 목표물을 발견하고 8,000피트, 약 2,440m 상공까지 일단 하강합니다. 그리고 8,000피트 상공에서 70도 각도로 공격을 위한 강하를 시작합니다. 강하를 시작해서 폭탄을 투하할 때까지의 속도는 최소 시속 400km 정도가 되고요. 따라서 전투기가 급강하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강하 시작 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함에서 약 2000피트, 610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빠져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존 파워스 중위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000피트, 약 305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명중시킨 다음에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습니다. 방금 보신 과정을 일본기들도 비슷하게 거쳐서 미군 항모에 폭탄을 투하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맞은 어뢰 두 발의 위치가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고요. 이어진 급강하 공격에서 일본 급강하 폭격기 19대 중 2대가 250kg 명중탄을 냅니다. 첫 번째 명중탄은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렉싱턴에는 이렇게 생긴 5인치 25구경 대공포가 12문 있었는데 좌연 쪽에 위치한 포대에 폭탄이 떨어져 많은 인명피해를 냅니다. 두 번째 폭탄은 연돌에 떨어지는데요. 역시 대공포대 인원들 피해는 났지만 앞 명중탄과 마찬가지로 선체에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5월 8일에 일본군 항공기에 의해 찍힌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이미 폭탄을 맞아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렉싱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요크타운에도 급강하 폭격이 시작됩니다. 요크타운에는 즈이카쿠 폭격기 14대가 달려들었으나 요크타운의 회피 기동 때문에 13발은 바다에 빠지고 한 발만 비행갑판 앞부분에 맞았습니다. 갑판을 뚫고 아래쪽에서 폭발한 이 250kg짜리 폭탄으로 66명의 사상자가 났으나 요크타운은 효과적인 복구 작업으로 정상적으로 작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공격대를 지휘하던 타카하시 소자는 일본 본대에 연락을 해서 어뢰 및 폭탄 19발을 명중시켜서 사루토가급 항모를 격침시켰다고 했으나 이는 전과를 과장한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이후 타카하시 소자는 귀환하다 미국 항공기와의 전투 끝에 전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상대 측의 피해를 과장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미국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격기와 폭격기를 포함한 일본 측의 공격이 모두 끝난 것은 오전 11시 30분경이었고 남은 일본기들은 즈이카쿠와 쇼카쿠로의 귀환을 시작합니다. 일본기들이 공격을 마친 11시 30분경 미국 측은 요크타운 항공대가 공격을 마치고 렉싱턴 항공대가 쇼카쿠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콜 속으로 들어간 즈이카쿠는 렉싱턴 공격대의 공격도 피해갔습니다. 요크타운 항공대 이후에 렉싱턴 공격대가 공격을 시작할 즈음에는 쇼카쿠 상공 날씨까지 더욱 안 좋아져 미군 공격대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크타운 공격 때는 어뢰는 전부 빗나갔지만 급강화 폭격기들이 폭탄은 2발을 명중시켰는데요. 렉싱턴 공격대가 과연 그 이상의 전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였습니다. 렉싱턴 공격대는 바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먼저 렉싱턴 급강화 폭격기들이 쇼카쿠를 공격하기 위해 하강했을 때 쇼카쿠 상공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일본 항모의 발견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렉싱턴 공격대의 급강화 폭격기 중에서 겨우 4대만 쇼카쿠를 발견해 폭탄을 투하했고 한 발이 함교 뒤쪽에 명중했으나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렉싱턴 급강화 폭격대의 공격은 실망스럽게 끝나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뇌격기들. 렉싱턴 뇌격대는 이때 11대의 뇌격기가 쇼카쿠 공격에 참가했는데요. 뇌격기는 낮은 고도에서 어뢰를 투하하기 때문에 구름과 상관없이 전부 공격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어뢰 11기가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렉싱턴 공격대의 공격은 급강화 폭격기들의 명중탄 2발 이외에 쇼카쿠에 다른 치명적인 타격은 주지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이제 남은 미군기들도 귀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쇼카쿠도 비행갑판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전 폭탄 공격으로 223명의 사상자까지 나서 전투 지역을 떠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1942년 5월 8일 오전의 공격에서 일본군은 미군 항모와 그 피해 상태를 잘 식별 못해서 라바울의 이노우에 중장에게 상당히 헷갈리는 무전을 많이 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라토가 격침이라고 보냈다가 이후에 취소하기도 하고 미군 항모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다는 무전을 보내기도 하고 항모 식별이 도저히 안되자 나중엔 항모 이름을 빼놓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노우에 중장은 성급히 사라토가 격침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전체 해군에 타전했다가 본인 자신과 제4함대의 위신이 깎여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5월 8일 점심때가 지나면서 일본기들이 자기 편 항모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착함이 불가능하게 된 쇼카쿠를 대신해서 항공기들은 즈이카쿠에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돌아온 항공기들 중 12대는 너무 피해가 심해 바로 바다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5월 8일 오후 2시 30분 제5항공전대에서 사용 가능한 항공기는 제로 전투기 24대, 급강화 폭격기 8대, 뇌격기 4대, 총 36대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5월 8일을 총 96대의 항공기로 시작한 것을 본다면 큰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각 귀환한 미군 항공기들도 두 척의 미군 항모에 각각 착함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렉싱턴과 요크타운에서 각각 16대씩의 항공기를 상실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미군이 우세한 것 같지만 5월 8일 오후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전투는 마무리되었고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사건과 사노해 해전 뒷이야기까지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